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어렵게 2800선을 되찾았는데 이 2800선을 하루 만에 내주는 우리 시장의 모습. 오늘 보니까요. 정말 어렵다 싶은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잘 갈 때는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뉴욕 증시가 하루 주춤하니까 바로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많이 팔고 있네요.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92% 빠진 2781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5% 하락한 85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도 오전장에 더 많이 빠졌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번 주 마무리를 어떻게 해갈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대응 전략 잘 살펴보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관심 있는 종목과 테마 위주로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진행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증시 일정과 교육 같이 진행해보고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오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원탑 종목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나방에서는 실시간 참여를 기다립니다. 장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내용까지 모두 함께하는 방에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QR 스캔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잠깐의 기침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 독감에 걸려버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죠. 사실상 그동안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증시가 왜 이렇게 유독 조금 더 많이 빠지게 됐을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증시에서는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이 하락이 다음 주까지 지속되는 것인지 혹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도 제가 또 좋은 원탑 종목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까지 방송 꼭 시청하셔서 원탑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상황은 뜨겁지 못하다 보니까요. 내적인 불쾌지수만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대표님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가 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일 또 계속 올랐던 미국 증시가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독 강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어제 갑작스럽게 왜 차익 실현을 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고 시장은 지금 떨어질 만한 이유도 오를 만한 이유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오르고 있는 미국 증시 분명히 또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물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가 몇 가지가 좀 발표가 되었는데 이 경제 지표가 서로 또 엇갈린 모습들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다소 이 혼조세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부분 AI와 반도체 업종이 좀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로도 빅테크 기업들도 역시나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모습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또 국내 증시가 이 미국 증시를 잘 따라가요. 어제 또 혼조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국내 증시가 오늘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양 지수가 모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아침부터 봐왔던 이런 시나리오가 좀 어느 정도 이 맞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들었던 게 장 초반부터 강하게 쏟는 흐름이 나오면 그 부분도 역시나 강하게 반등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이 코멘트를 남겨드렸어요. 오늘 지금 현재 지수 상황으로서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장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현 지수 상태는 코스피는 0.9%대
그리고 코스닥은 0.5%대에서 하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적인 문제죠. 첫 번째로 오늘 수급적인 문제는 사실상 이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좀 많은 매수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특히나 선물지수에서 선물시장에서도 이 매수량이 상당했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청산한 게 아니라 소폭 조금만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단기적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에요. 오늘 장중에 장초반이었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근접한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들이 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매물들이 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와 AI 역시나 미국 증시와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상승을 보였던 AI와 반도체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외적으로는 그나마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사이였을 거예요. 뭐 화장품이나 식품들 이런 실적 관련주들이 그나마 조금 차익 실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에 다소 좀 견조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아까 분봉으로 좀 먼저 볼까요? 제가 아침에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코스피도 역시나 추가적인 낙폭보다 바닥을 좀 잡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반등이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만 좀 얻기를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2780포인트와 2800선을 약 2년 3개월 만에 돌파가 나왔어요.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동안 기다렸던 이 상당 부분을 돌파를 하고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 좋은 이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악성 매물대를 좀 잡고 내려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 이후로부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한 지수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따른 그동안 좀 많이 눌렀던 낙폭된 업종들도 좀 수월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증시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렵다. 난 그래도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꾸준하게 시장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 특히나 이제 2시 이후면 또 오후장 시작되잖아요. 여기에 움직일 테마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적인 문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수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높은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2800선에 대한 저항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크지만 이후 반등이 된다면 강력한 지수 상승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희는 정말 갈 수 있는 종목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2주 동안 수익을 이렇게나 많이 냈습니다. 저희 원탑 종목이었던 코아시아 이번 주 드렸었는데 6% 넘는 수익 가져가셨고요. 저희가 장중에 원탑 종목 제외하고도 순간 포착 종목으로 함께하는 방에서 잡아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DK락의 경우에는 저희가 6월 19일에 이번 주에 잡아드렸었는데 바로 당일에 이 길에 바로 28% 넘는 수익률로 익절해 가신 분들 있으시고요. 꿈비의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꿈비는 저희가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19일에 저희가 진입해서 바로 당일에 다음 날에 21%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에 넥스틸 지금 60% 수익률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6월에만 2주 동안에만 이렇게 수익률을 낸 부분이 도합 17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수익률을 받아가신 분들 모두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에는 저희가 6월 5일에 진입해서 5거래일 만에 14% 넘는 수익률까지 받아가셨습니다. 이제 오후장에서도 나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받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하시면 어렵잖아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 전문가님들, 대표님들이 직접 공략법도 잡아드리고 타점
상담과 교육까지도 전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내용까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수익 리뷰까지 살펴보고 왔었는데 방금 보니까 그 넥스틸 60%의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한 수익률을 가져가셨는데 넥스틸 좀 어떻게 공략을 하셨고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넥스틸은요, 사실 지금 대왕고래의 테마에 편입되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 관심을 두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번 연도 연초부터 저 PBR에 대한 이슈가 상당했다라고 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 PBR에 있는 테마 수많은 섹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테마였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무려 어느 정도 몇백억 정도의 단위를 꾸준하게 발생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낮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PBR은 물론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바로 갈지는 못할지언정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공략했을 때 못해도 몇백 프로의 이상의 수익률을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연초부터 비중을 좀 강하게 실어서 적금식으로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적금이 대략 4개월 만에 만기가 좀 되었고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60% 정도의 수익률을 또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가 드리는 사인들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매수 제가 사인을 드렸었고 2월 16일 날 제가 이때 당시에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비중도 좀 어느 정도 채워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고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을 경우 예상보다 큰 계좌의 복리를 조금 누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 수익 실현을 저희가 언제 했느냐? 제가 6월 19일 날 사인을 드렸습니다. 매도가 12,000원에.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도 저희가 60%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아직 물량을 다 정리한 게 아니에요. 대략 50% 정도의 비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을 경우 그 이상의 수익들을 좀 기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차트를 잠깐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 제가 아까 전에 2월 달에 찾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친저가를 기록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 장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바닥을 잡는 흐름들이 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접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기다렸을까요? 이 철강주가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은 조금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오는데 넥스틸은 좀 조용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6월 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왕고래 테마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편입돼서 같이 또 상승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음봉이 보이실 거예요. 이날이 우리가 차익 실현한 날이고 그 전날 상한가에 들어갔던 날 제가 목표가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에 이미 그때까지는 당연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아드렸고 그날 다음 날이죠. 바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실상 60%도 더 적게 나온 거예요. 65%까지 나왔거든요. 이 65%까지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 저는 충분히 신고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미중도 남았고 목표가도 남았는데 그럼 사면 되냐? 안 됩니다. 자, 대왕고래 테마는 단기성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는 완전 저점에서 잡아서 지금 고수익률을 기록하는 이 보유자의 입장에서 있을 뿐이지 지금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단기적, 단타적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도 배 아픈데 그럼 그 다음 종목 뭘 봐야 되냐? 자, 지금은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수가 없고 자,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넥스틸 같은 종목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 나도 한번 60%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쯤 볼까 말까 그런 수익률이잖아요.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넥스틸 공략해 주셨었는데 지금 4개월 정도 기간을 보고 좀 적금식으로 쌓아가자라는 말씀 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저희가 상한가 들어갔을 때 60% 수익률로 절반 정도 비중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수가 있겠지만 현재 신규 진입하기에는 단기적 관점으로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약간
약간 생각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최근에 DK락과 꿈비 드렸었거든요. 둘 다 지금 수익률이 28%, 21%. 요 수익률도 살짝 정말 높은 수익률인 것 같은데 사실 꿈비는 최근에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저출산 관련주들 봐라라고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어제 정말 정리하신 분들은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꿈비는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시청을 하고 있었고 그게 수요일이었다면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 이 시간에 똑같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오후장에 볼 종목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라라고 했던 게 2시였었습니다. 수요일 날. 자, 지금 화면 같이 보실게요.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오후 2시에 정확하게 이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함께 하시는 방에 자, 꿈비 종목을 드렸어요. 이 꿈비 종목을 드렸는데 매수가 1,850원에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 이 꿈비를 공략하는 과정까지 제가 거짓 하나 없다라고 여러분께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제가 항상 뭐를 하죠? 월요일마다? 증시를 정리해 주시죠. 일정. 맞아요. 네. 이번 주 증시의 일정표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려요. 자, 그 브리핑 안에 저출산이 끼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저출산은 이번 주에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거고, 자, 그 종목 발표 일자 앞서서 저희가 함께 하시는 방엔 이렇게 직접 텍스트로도 남겨드렸습니다. 보시면 1,850원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11,400원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11,400원에 정리를 했을까요? 아니죠. 왜일까요? 그날 바로 여러분들이 이날 당시에 함께 하시는 방에 들어오셨었더라면 제가 보내드리는 사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었을 거고요. 그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만약에 내가 이때 당시에 들어왔었다, 이 종목을 잡았다 하면은 10%가 아니라 15%, 고점까지 20%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저출산주들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증시는요,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 수익을 줄 때 챙겨라가 정말 적절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봉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 2시에 여러분들께 사인을 드렸다고 했었잖아요. 정확하게 이 라인이었어요. 1,850원. 그리고 나서 종가가 그날 장이 끝났고 바로 시간에부터 다음날 갭상승까지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꿈비 같은 경우는 고점 기준 21%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 자, 이번 주 증시 일정표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대왕고래. 제가 영일만 테마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추 관련주들 한 번쯤 반드시 움직임을 줄 거다라고 언급도 드렸었습니다. 자, 금요일에 보시면은 제가 이 DK락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1차 매수가 1,100원, 2차 매수가 9,850원까지 전략 다 잡아드렸고, 이 종목도 어떻게 됐냐? 분목 차트를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날 들어갔어요. 이날 바닥 잡고 양봉으로 자리를 조금 잡아주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진입을 했었고, 이날 1차 수익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바로 오전부터 슈팅이 나와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점까지 수익을 챙겨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트도 역시나 분목 차트로 제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지금 분목 차트가 사라졌네요. 근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28%에 대한 수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3개의 종목만 따졌을 때 지금 도합 120% 가까운 수익률을 이 세 종목으로 챙겨왔었어요.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까 수익률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같이 당일로 단타 수익을 챙겨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드위즈부터 코아시아, 현대로템까지 이번 주 수익률만 못해도 지금 200%가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시장의 맥점을 지금 못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 수익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런 수익들 바로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요, 저희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받아보셔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종목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시간 중에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라이브 방송과 교육까지도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 종목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저희가 전선주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 AI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죠.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심에는 그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관련 기사들도 계속 접하셨을 텐데 이 전력 공급 문제가 안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AI 시대가 생각했던 것만큼 착착착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전망이 좀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 두 종목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두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가려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개의 종목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추세를 유지하느냐, 네.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느냐, 그 두 개의 차이인데 네. 저는 이 두 개의 종목 중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대원전선 대원전선이 좀 추세를 잡아가는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추세를 네. 좀 잡아가고 있고 바닥도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대원전선이 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이나 여러분들 이번 연도 초부터 전력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게 바로 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은 두 개의 차트가 확실하게 다르죠.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위에 아래에서 이 라인대에서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이 수급도 동반되면서 잡아주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가온전선의 차트를 보면요. 아직이에요. 수급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확실하게 계속 흐르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수익률을 좀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가온전선을 조금 바닥까지 기다렸다가 잡는 방법도 충분히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시간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좀 공략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 중에 내가 좀 빠르게 단타적 단기적 관점으로 좀 챙겨보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하신다면 우리가 볼만한 건 아까부터 언급드렸던 대원전선이겠죠.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까와 가온전선과는 좀 다르게 이 브리핑을 드렸던 것처럼 윗꼬리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양봉으로 만들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의 장점은 제가 항상 이동평균선을 볼 때 어디를 가장 중점으로 보느냐 21선이죠. 이 21선은 세력선이라고도 부르고 제가 부르기는 생명선이라고도 불러요. 자, 21선에 만약 오늘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점도 한 번쯤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도 확실하게 잡혀 있고 고점도 이렇게 박스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선 관련주 내가 이때 당시에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3,400원과 3,8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쭉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이 구간이 바닥을 잡은 게 아니라 내려가기 위한 이 물량 정리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손절가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하단 구간은 분할 매수의 하단 구간이기도 할 뿐더러 손절에 대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분할 매수 매집을 다 한 이후로부터 다시 또 내려가서 3,300원까지 하단 위치가 또 잡히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전략으로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주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 말고도 우리가 볼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력 설비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굳이 대장주들을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늘 함께 하시는 방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어제도 저희가 세명전기 다뤄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송 이후에 로이 대표님께서 직접 세명전기 잡아주시고도 추가적으로 오늘 수익 보신 분들 함께하는 방에도 계십니다. 오늘 1라운드의 승자는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대원전선이
이겼습니다. 네, 1라운드는 대원전선을 뽑아주셨고요.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미래에서 AI 시대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전력 관련 테마주들 계속해서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저희가 다뤄드린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타점과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방송 중에 다뤄드렸던 원탑 종목으로 수익 받아가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현대로템 저희가 원탑 종목을 5월에 드렸었는데 6월 18일에 저희 13%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고요. 우진엔텍과 다날도 각각 5% 그리고 10%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꿈비 드렸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21% 넘는 수익률 하루 만에 받아가셨고요. DK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6월 19일에 공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28% 넘는 수익까지 받아가셨죠. 이렇게 6월 마무리를 나는 좀 수익으로 높은 수익률로 나도 좀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대응 전략까지도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만 보셔도 정말 수익률 마지막까지 좀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공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오늘 한화오션이 또 공시를 내면서 또 떠오른 테마죠. 조선주 중 관련주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한화오션이 공시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 지분의 100%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의 조선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함께 참여해서 100% 인수를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인수 금액이 무려 1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80억 원에 달하죠. 그렇다 보니까 조선주들,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 이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도 오늘 진입을 했었고 성광밴드도 또 관이음새 전문 제조업체인데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조금 우량한, 좀 약간 좀 움직임이 더딘 종목들보단 좀 약간 엉덩이가 좀 가볍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주는 그런 중소형주를 좀 좋아해요. 그럼 성광밴드 오늘 골라주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성광밴드를 좀 고를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보면은 우량주들이나 중소형주들이나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막 부각돼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실 지금 이렇게 부각돼서 움직이기 전에는 바닥을 잡고 우리가 전혀 올라올 때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 아세요? 지난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그때 당시 전력 설비주들이나 뭐 저PBR주들이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제가 그때 당시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모르게 뒤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엄청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막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 뒤에서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물품들은 계속 꾸준하게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점을 둘 때는 조선주들 혹은 조선 기자재주들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반적으로 조선 업종에 있는 대형주들은 사실상 대형주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나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 자체가 너무 더디기 때문에 우리가 막 투자성으로 봤을 때 단타나 단기로 공략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수익 내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중장기 수익 종목이지만 이 조선주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기자재 부품들을 좀 봐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광밴드를 좀 고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두 개의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움직임이 굉장히 더뎌요. 대략적으로나마 지금 움직이는 폭 자체도 이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박스권 자체를 그려나가면서 특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박스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듯이 지금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이 종목은 한번 파동을 그릴 때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내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여기 돌파 매매 단타로 봤다가 물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6개월이나 1년 동안 기다리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되는데 내가
적어도 2년 내지 3년 정도는 여유롭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지금 보시면 아까랑 좀 비슷한 차트의 형태, 어떻게 보면은 파동을 좀 그려나가고 박스에서 좀 있는 위치이지만, 자, 적어도 이 종목은 파동이라는 걸 그려나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지금 현재 위치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수익을 경험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점을 잡은 지는 대략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근거 자체는 수급에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바닥을 잡고 양봉을 강하게 그려내줄 때마다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 바닥을 잡고 있다 혹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11,500원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근데 저점이 10,000원이죠. 그럼 이 구간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매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부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5,000원과 20,000원 사이의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확실하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걸 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도 내가 이 종목 조선 기자재주들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방금 언급드린 이 성광밴드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 하시는 방에서. 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저는 조선업이 시장에서 한 번쯤은 주도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머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와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펜텍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펜텍이 좀 하염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차트 흐름을 보시고 언제까지 조금 홀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펜텍 한번 봐주시겠어요? 펜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 종목입니다. 근데 이 펜텍도요, 보시면 지금 이 종목도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23년도에 상장한 종목으로, 자, 추세적인 하락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어떤 구간이냐면, 자, 하락이 끝나고 이때 당시에 추세적 변곡을 노리는 시점에서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반도체는 함께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어떤 테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반도체나 AI 같은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미국 증시를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AI와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은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부터 차트를 좀 살펴봤었는데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대로 얘기했을 땐 뭐예요? 바닥을 잡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저점에서 선침해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점 자체가 우리가 이때 당시 어느 정도 변곡을 보일 때는 단기적인 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시간을 두고 공략하는 저점 선침해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 저점을 크게 깨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때 당시도 하락이 나왔었지만 쉽게 죽지는 않겠다라는 수급들의 파동도 역시나 있었어요. 자, 지금의 시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즘의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종목이 빠지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요, 지수가 올라가도 대형주들만 먼저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대형주들이 반응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소형주들, 지금 펜텍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종목들을 보세요. 웬만한 몇 가지의 종목들 빼고는 전부 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 구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언제 지금 이렇게 조정으로 힘들어했을지 그런 구간을 넘어서 수익으로 반드시 돌아와요.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흔들리시겠지만 지금 조금 버텨보시고 반등 나오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AI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인데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먼저 움직이다 보니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지수가 이제 저점을 크게 깨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바닥을 잡아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2라운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2라운드는 저희가 조선주에서 가지고 왔었죠. 우리나라가 미국 조선업에 본격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흔들렸던 테마였는데 2라운드의 승자는 성광밴드 꼽아주셨습니다. HD 현대주
중공업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진입하기도 나쁘지 않은 종목. 하지만 성광밴드는 시총이 조금 가볍기 때문에 저점 잘 다지고 또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최근 바닥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수익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냐겠죠. 전략을 잘 잡아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수익을 정말 많이 보셨습니다. 6월에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무려 수익률 도합 전부 받아가신 분들은요, 170%가 넘는 수익을 지금 받아가셨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렸던 원탑 종목을 제외하고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도 넥스틸, 디케이락 지금 60%에 28% 넘는 수익률 받아가신 거 보셨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증시 일정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정말 잘 갈 것이다라고 꿈비도 방송 전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잡아주셨었는데 저희가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대로 진입하신 분들 저희 하루 만에 21.7% 가까운 수익 받아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수익률 정말 내 통장에도 저 정도의 수익률이 좀 찍혀봤으면 좋겠다. 6월 상반기 마무리는 수익으로 좀 마무리해보고 싶다. 기분 좋은 마무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QR 찍고 지금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준비된 원탑 종목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 교육은요. 증시 일정, 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할 만한 테마와 관심 종목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드릴 수 있는 원탑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이번 주 증시가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정들이 다음 주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렸던 그 일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사실 월요일과 화요일 원격 진료와 방위산업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개 다 움직임이 없진 않았어요. 두 개 다 어느 정도 움직임도 있었고 어느 정도 반응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슈 대비했을 때 움직임이 큰 폭으로 나오진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슈는 다음 주까지도 꾸준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는 무기 수출 이슈를 빼고도 이 북한에 대한 문제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표적인 방산주들도 역시나 움직임을 줬었고 원격 진료 지금 뭐 의협에서 막 난리가 났죠. 전체 단체 유지를 한다는 등 그런 이슈가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다음 주까지 꼭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수목금에는 제가 딱 이 두 가지 테마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저출산과
대왕고래. 자, 오늘 2시에 기점으로 지금 뭐 어느 정도 발표가 또 논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논의가 시작이 됐는지 대왕고래 시추 관련주들이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우리는 항상 뭘 통해서 매매를 한다? 기대감을 통해서. 자, 여기에 대한 논의.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여기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작용될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부터 꾸준하게 바닥이 잡아졌을 때 그때 선취매를 했었더라면 아까 봤던 DK락 이번에 시추 관련주 중에서도 부대장주였죠. 넥스트리 대장주였다라고 한다면 자, 근데 그만큼 전반적으로 이슈 자체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왕고래 테마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잠잠해진 뒤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타점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꼭 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주죠. 저출산은 뭐 사실 제가 언급드렸던 그대로 움직였어요. 이날 수요일날 여러분들께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저출산 오늘 발표 나올 거니까 우리 마지막에 좀 담아놓자라고 해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함께 하시는 방에 꿈비를 담아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나오고 나서 또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까지 우리가 차익 실현을 또 했었고요. 자,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이미 이 두 가지 테마도 제가 이 전날이죠. 일요일에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주말마다 라이브 방송을 해드려요. 이 일정들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는지. 자, 그때 당시에 이 두 가지 테마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월요일에 참고를 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 챙겼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도. 자, 그래서 디테일한 세부 테마 또 장기 재료의 지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시간인데 자,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인구가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요. 이주식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넣진 않았는데 뭐 대출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대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책 발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청약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그동안 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문제는 내가 이제 진짜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안 들게 하는 그런 발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뭔가 마음을 잡았는지 저도 이제 조금씩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저출산 이슈 대표 종목들이 있어요. 꼼비와 아가방 컴퍼니죠. 이번에 이 두 개의 종목들이 대장주와 부대장주로 이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만들어내는데 대장주 꼼비 우리 같이 수익을 챙겼죠. 20%가 넘는 수익을 또 함께 하시는 방에서 챙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저출산이 관련주들이.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뭔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눌림목 시점에서 공략을 맞아요. 합니다. 정책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눌림목으로 재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은요. 지금 보시면은 이날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별로 오르지도 않아 놓고 거의 다 매물이 나왔죠.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요. 다른 그 타점들을 제치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저점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 바닥으로 볼 수 있는 눌림목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볼까요? 가스, 영일만 테마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라고 해요. 오늘 이슈 두 가지는 전부 다 정부에서 나온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나 이거를 제외하고도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까지 같이 또 개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들로 가스 시추 관련주들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우린 PTS, DK락 사실 여기는 우린 PTS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넥스트리 있어야 되죠. 대장주. 자, 근데 이 대장주를 보면은 대장주와 부대장주 모두 어디서 나왔어요? 저한테서 나왔습니다. 저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을 또 이 두 개의 종목만 합쳐도 80%가 넘어가요. 굉장하죠. 자,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후발주가 또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시초 후발주로 본다면은 계속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갈 때 얘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갈까요? 자, 지금 다른 대장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급들이 원활하게 분산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딱 올라가게 되면은 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어디에 들어가요? 후발주로 들어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가 하단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구간에서 지금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온 게 한 3번째쯤 될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바닥 잡는 윗꼬리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이제 진짜 본격 반등 시작합니다. 이 종목 후발주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야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오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출산 대책 관련주 그리고 가스 시추 관련주 2개 주셨는데요.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는 5글자 종목 주셨습니다. 눌림목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가스 시추 관련해서는 6글자 종목을 주셨는데 현재 후발주인데다가 바닥을 잡아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히든 종목,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탑 종목은 어떤 부분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오늘 원탑 종목은요. 최근에 또 갑작스럽게 부각이 됐어요. 네. 양자암호라고. 양자암호 네. 좀 생소하거든요. 양자암호 생소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한때나마 시장을 또 주도했던 이력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단기적인 반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어서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SKT가 주도하는 양자연합체 엑스퀀텀이 차세대 양자암호 칩을 공개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이 양자암호 관련주들 일제히 한번 오름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종목들이 눌리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함께 눌리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눌림목으로 단기적 반등을 좀 노려보고자 제가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챙겨왔습니다. 자, 이슈 살펴봤고, 자, 기업 분석 볼게요.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과 도로교통 인프라 사업, 키오스크 단말 사업 등을 역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이슈에 어떤 기업이 있었죠? SKT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은요, SKT와 함께 공동 개발에 성공한 양자암호 칩을 출시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본격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차트를 보면요, 어때요? 자, 이슈가 나온 날 강하게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날짜의 차트를 보시면요, 단기적 지지 구간이 생기면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차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때 당시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놓고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 구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신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지 구간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손절 못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여기서 손절가를 잡고 공략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못해도 5%, 많이 먹어도 20% 가까이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궁금하시죠? 그것도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야 이 종목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종목이 수익률 2%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고 또 다시 저항대를 맞았지만 또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양자암호 관련한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교육에서 진행해드렸던 2가지 종목, 저출산 대책 관련주 그리고 가스 시추 관련주까지 저희가 대표님의 관심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으로 정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 저희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 달에도 2주간 수익률이 무려 170%에 육박합니다. 이 수익률 너무 부럽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셔야 되고요. 넥스틸의 경우 저희가 대장주로 꼽아드렸었는데 대왕고래 테마와 관련해서 정말 잘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였죠. 저희 60% 넘는 수익률 받아가셨고요. 여기에 저희가 부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DK락 28% 넘는 수익률 무려 하루 만에 받아가셨습니다. 이 종목만 잘 받아가셨어도 두 종목만으로도 지금 80%가 넘어갈 정도고요. 그리고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관련주 계속 잘 봐라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그날 저출산 대책이 발표하는 날 오전에 저희가 방송 전에 꾼비 잡아드렸었는데 21% 넘는 수익률 무려 하루 만에 받아가셨습니다. 이 수익률이 정말 부럽다. 마지막까지 6월 마지막 마무리 나는 좀 수익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정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드렸던 원탑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